네, 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군사 무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설명해 드릴 건 박격포입니다. 이름부터 아주 터프해요. 예, 이름이 아주 그냥 박력 있죠. 네. 근데 사실 이 박격포라고 그러면 이 군생활 해본 남자들은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보직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무겁거든요. 네. 이 박격포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박격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쟁에서 사용이 된 거죠? 예, 이제 박격포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차 대전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대전 때 참호전, 그러니까 이런 참호 같은 것이 쫙 깔려 있어서 이 대치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박격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라는 게 야포는 이제 크게 날아가면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서 떨어지면 폭발 범위 내에서 80%의 목표물에 피해를 주는데 네. 그런데 이 참호가 있으면 참호 안에 들어가면 이 피해가 10%로 줄어듭니다. 그럼 이 참호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박격포가 등장을 했고 네. 이 박격포는 일반 포하고는 틀리게 45도 이상의 각도로 발사돼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참호도 소용이 없게 되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포가 저 포 같고 무기들이 사실 예.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이 박격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박격포라고 하는 것은 보병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되는 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일단 이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포탄을 집어 넣어서 네. 발사를 하는데 아. 그런데 이제 예, 보셨죠? 이렇게 전쟁 영화에서 많이 전쟁 영화에서 봤어요. 많이 보셨죠? 앞에서 이렇게 넣고 발사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날아가는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도 이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 틀리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지만은 살상 효과가 야포보다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제작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낮고 그래서 네. 보병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산이나 구름이 많거나 아니면 도심 지역 같은 이런 데서는 박격포가 효과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박격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좀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박격포를. 드럼통 같은 데 안에다가 예. 폭약을 집어넣고 그 위에 돌멩이나 이런 조가리를 집어넣어서 급조 박격포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중국에서 국공전쟁이 났을 때 그걸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박격포가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가 있군요. 예. 네. 제가 기억을 해보면 군대에서 60mm, 81mm 박격포가 있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박격포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박격포가 보통 이제 방금 지적 잘 해주셨지만은 네. 보통 이제 저 중대 규모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 어떤 이제 60mm 이제 박격포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대가 커지면은 81mm 박격포를 운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4.2인치 그러니까 5mm가 되는 네. 이 박격포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박격포들의 이제 큰 차이는 이제 보통 거리의 차이가 있는데 무게 차이도 엄청나서 60mm 박격포 같은 경우는 한 20kg에 불과하지만 81mm 박격포는 43kg. 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2인치 박격포 같은 경우는 한 거의 300kg 가까이 일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4.2인치 같은 거는 직접 이제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고 차량을 통해서만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아까 화면들 보니까 거의 예전 전쟁에서 많이 좀 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오늘날 전쟁에서도 이 박격포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전 직전에서 미국이 이제 우리 박격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60mm 박격포를 뺐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빼고 이제 작전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참호라는 거는 현대 전쟁에도 존재를 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제일 좋은 무기는 박격포기 때문에 그래서 박격포를 계속 쓰자라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대구경 박격포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이 이제 120mm 박격포를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서구 세계에도 이제 전달이 돼서 미국이니 프랑스니 하는 대부분 국가들이 120mm 박격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 120mm 박격포 같은 경우는 무게가 아주 무거운 건 500kg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이 갖고 다닌다는 건 불가능하고 네. 장갑차 위에서 실어서 운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장갑차를 개조를 해서 탱크처럼 만들어서 포탑에 박격포를 넣고 쏘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네. 네. 박격포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군사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군은 어떤 종류의 박격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 이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우리 이제 보통 중대 단위에서 60mm 박격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KM18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20kg 정도로 상당히 작고
그다음에 이제 대대 단위에서는 KM187이라고 그래서 81mm 박격포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4.2인치 박격포 같은 경우는 무게가 300kg이 넘기 때문에 네. 직접 끌고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이제 K200이라는 장갑차에 집어넣어서 운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K553이라고 그래서 트랙터 같은 차량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넣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제 사실 이 4.2인치가 굉장히 옛날 박격포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를 원래 거기에 이제 독가스 탄을 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박격포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낡고 신형으로 교체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120mm 박격포를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완료를 했고 네. 곧 이제 그 장갑차 같은 형태로 해서 그 국내에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좀 더 크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커집니다. 그렇죠. 무게가 좀 어마어마한 만큼 참 다루기 또 힘든 그런 또 무기일 텐데 보병에게는 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